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국어 519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어 519제는요, 지난 6년간 기출문제들요, 유형별로 묶어서 종합해 놓은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법 파트, 비문학 파트, 문학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익히시고요, 기출문제의 실전 감각을 익혀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문장 성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 성분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모든 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히 공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장에 주성분 되어 있고요. 온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속 성분이라는 것은요, 꾸며주는 성분, 즉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성분,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빠지면요, 문장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술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장 성분을 풀 때 주어를 자꾸 먼저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서술어를 먼저 찾는 버릇을 들여놓으세요. 서술어를 먼저 차지하지만 나머지 주어, 목적어를 찾을 때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는 주어를 풀이해주는 역할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주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상태 또는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에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한다. 목적어는요,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고요.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한다. 이거는 뒤에 가서 문제풀이할 때 직접 찾아볼 거고요. 보어가 조금 특이한 개념인데요. 되다 아니다 두 서술어에 대해서 내용을 보충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모양상으로 보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서 주어랑 모양이 똑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랑 보어를 조금 헷갈려 하는데요. 보어라는 것은 반드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이 두 서술어가 나왔을 때만 보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되다 아니다 라는 말이 없으면 보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어를 찾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그는 의사가 되었다 또는 탐험가가 되었다.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즉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만 있을 때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 얘가 보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어를 제한 또 앞에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 있는 거 보이나요? 그는, 나는, 내가, 누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어 부분 나중에 문제 나온다면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장의 부속 성분은요. 다른 성분을 자세히 꾸며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관형어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 이를 꾸미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뒤에 품사 시간에 하겠지만요. 뭐가 되는 거죠? 체언이 되는 거죠.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면 관형어인 거고요. 나머지 것을 꾸며주는 거는 다 부사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 중에서 체형 꾸며주면 관형어, 나머지는 다 부사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역시 뒤에서 찾아볼게요.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어,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누구누구야, 이렇게 느낌표로 구분이 된다든지 누구누구야 하면서 반점으로 구분된다든지 문장과 구분되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성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본 이론을 알아두시고요. 문제에 바로 적용해 볼게요. 1번입니다. 밑줄 친 문장 성분 중 목적어가 아닌 것은 그래서 목적어이기 때문에 누구를 무엇을 이렇게 자꾸 찾으시는데요. 서술어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셨나요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셨나요? 근데 상상해까지도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어. 그래서 서술어가 두 개 연달아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누가 상상해 보셨나요? 하면서 누가는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엇
무엇을 상상해 보았느냐?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습인 거 보이나요? 즉,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빠지긴 했지만 모습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찾았고요. 이런이라는 것은 꾸며주는 단어겠죠. 근데 이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꾸며주나요? 모습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모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관형어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 성분 찾는 연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은 일단 2번인데요. 3, 4번도 마저 해보고 2번은 가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조하였다가 서술어입니다. 누가 강조했나요? 정부가 강조하였다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무엇을 강조했나요? 했더니 혜택을 강조하였다. 찾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혜택만이라는 보조사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혜택을 강조하였다. 을이라는 단어가 붙는 걸로 보아서 얘가 목적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혜택을 강조하였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세제라는 단어가 혜택이라는 단어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명사 수식하는 것은 관형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조치에서 한번 볼게요. 조치에서 세제인가요? 조치에서 혜택인가요? 조치에서 강조하였다인가요? 조치에서 강조하였다가 되는 거죠. 예. 세제는 혜택을 꾸민다는 것, 조치에서라는 것은 강조하였다를 꾸민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조치에서 강조하였다. 강조하다는 명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가 되는 것입니다. 2번이라는 것은 2번이라는 단어는 조치라는 단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라는 것은 명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명사조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2번은 관형어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마저 해석해 볼게요. 시장과 군수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람시켜야 한다 역시 두 어절이 서술어가 되는 거죠. 공람시켜야 한다 서술어. 누가? 시장과 군수는 이 두 어절이 주어가 되겠네요. 무엇을 했더니 관계 서류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 찾았으면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관형어일까요? 부사어일까요? 그래서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예,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예, 명사가 아닌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가 됩니다. 예, 답이 2번이 아니고 4번이었네요. 그래서 4번이요. 일반일계라는 것은 부사어이기 때문에 답이 틀린 말이 되고요. 2번이 속임수로 들어가 있는 단어인 거죠. 이 책은 아직까지 내가 읽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나요? 내가 읽은 적이 없다. 좀 아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읽은 적이 없다. 이거 전체가 주어,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술어가 또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했더니 읽은 적이 없다 해서 읽다가 서술어인 거 보이나요? 읽다입니다. 내가 누가 읽었나요? 주어가 읽었고요. 무엇을 읽었나요? 책을 읽은 게 된 것이죠. 즉 2번은요. 문장 두 개가 섞여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책을 읽다 라는 낱말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빼버리면요.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서술어, 목적어, 그다음에 관형어가 되는 것. 예, 관형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은도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없다니까 얘는 마지막으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성분 찾을 때 주어 먼저 찾는 거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예, 2번 같은 경우가 이 책은에서 책은, 보통 책은을 주어를 은는이가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주어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문장 성분에선 항상 서술어 먼저 찾는 연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을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이고요.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거죠. 문장의 짜임 봤더니 혼문장, 겹문장 되어 있습니다. 혼 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 거.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요. 하나밖에 없는 거가 혼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가끔 보면은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겹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겹문장은 다시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이런 관계가 있고요. 다시 주어 안에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다시 서술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이렇게는 그냥 단순히 문장 두 개를 연달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얘는 주어 서술하는 문장, 큰 문장 안에 주어 서술에 해당하는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는 문장, 이거 전체를요, 아는 문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문에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 분석할 때는 서술어 먼저 찾으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1번 볼게요.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이 났다. 얘도 맨 마지막에 해석할게요. 2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 고대했다가 서술어입니다. 누가 고대했나요? 농부들이 고대를 한 것입니다. 농부들은 고대했다.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문장 성분, 문장 구조를 찾을 땐 주어 서술어 위주만 파악하시면 돼요. 농부들은 기대했다. 문장 하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요, 서술어가 하나 더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서술어. 그래서 봤더니 비가 오기에서 오기가 오다라는 기본형 가지고 있죠. 얘가 서술어 가능하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오다를 서술어로 봤을 때 무엇이 오나요? 비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분석해보면 농부들은 뭐뭐하기를 고대했다와 비가 오다 라는 문장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아는 문장이 뭐만 하는 건 줄 알겠죠? 아는 문장. 농부는 고대했다가 큰 문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작은 문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입니다. 피었다. 서술어입니다. 무엇이 피었나요? 무엇이 피었나요? 꽃이 핀 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 하나 더 있는지 찾으셔야 되죠. 해서 봤더니 봄이 되니까 해서 되다가 서술어 될 수 있다는 거 보이나요? 봄이 되다. 예, 얘가 서술어이고요. 봄이가 무엇이 되었냐?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문장 구성이 봄이 된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2번은 아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도리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입니다. 직감했다, 서술어입니다. 누가 직감했나요? 누가? 도리가 직감했다.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지금이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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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거 보이나요? 예, 무엇이 때인가요? 지금이 중요한 때이다. 역시 주어 서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는, 여기 끊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아는 문장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벌써 나오긴 했죠. 3번입니다. 5번 볼게요.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누가? 철수가. 얘가 서술어이고요. 철수가 말했다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다. 서술어. 누가? 김 선생님이 주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얘 역시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번 이제 마저 해석해 볼게요. 생각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났다가 서술어이고요. 주어는 어디 있게요? 철수가 생각났나요? 소녀가 생각났나? 즉 소녀가 생각났어요. 1차적으로 소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돼요. 그런데요, 철수는 이라는 또 다른 주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생각났다. 소녀를 생각했습니다. 소녀가 생각났다. 누가? 철수는. 얘가 주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는 소녀가 생각이 났다.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철수는이 주어고요. 이거 전체 철수는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요. 얘가 아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요즘 좀 자주 나오니까요. 한번 맞아볼게요.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절과 종속절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등절이라는 것은 앞과 뒤의 사건이 and, but, or처럼 별개로 이어져 있는 거,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것과 뒷사건이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등이고요. 종속이라는 것은 앞과 뒤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이라든지
이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유라든지 앞과 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종소, 앞과 뒤가 상관이 없으면은 대등이 됩니다. 그래서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방법이 몇몇 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인데요. 봄이 되다와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내용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봄이 되니까 꽃이 핀 거죠. 봄이 되었기 때문에 꽃이 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종속절에 해당이 됩니다. 아는 문장은 조금 더 복잡하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성분이잖아요. 그대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품사도 약간 배우셔야 되네요.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철수는이 전체 주어가 된다고 했었고요. 소녀가 생각났다가 전체적으로 서술어 약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전체 주어이고요.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여기 부분이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는 문장 중에서도 서술절이 되는 거고요. 명사절은 비교적 쉬워요. 보통 음이나 기가 들어가는 게 명사절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를 명사 만들 때 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비가 오기 중요한 때이다에서 여기 미음, 들어간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것도 보이실 거예요. 음이나 기가 들어가면 보통 명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남았나요? 인용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인용절이고요.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한 것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얘는 인용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라는 것은 인용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인용격 조사에는 고와 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는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이 되는 거고요. 라고가 직접 인용이 되는 거. 여기선 간접 인용했기 때문에 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 관련 문제 마무리했고요. 품사 부분 한번 들어갈게요. 품사는 문장 성분보다는 약간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사 체연 한번 볼게요. 문장의 주체 자리에 쓰이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명사, 대명사, 수사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좀 공통적인 특질이 있어요. 주로 문장의 몸, 곧 주체가 되는 자리에 주로 쓰인다.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이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서술어 자리에도 많이 쓰이죠.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가 중요하죠. 여기 있는 동사, 형용사, 즉 용언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형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관형사, 부사도 구분해 볼게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구분할 때 기본형이 있냐 없냐 파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이 있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이렇게 고정돼서 쓰이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실릴 때는 기본형이란 단어로 실린다. 이런 것이 기본형이죠. 그래서 형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품사 구분하는 첫 번째 팁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형태소 부분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을 쓰인다 해서 이 두 가지가 거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는 얘가 형태가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조사랑 잘 결합하는지 이 두 가지를 의심을 해보세요. 체어는 다시 명사, 대명사, 수서 나뉘는데요. 명사 개념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이, 그, 저 같은 걸 대명사라고 하죠. 그 수사 같은 걸 좀 헷갈렸는데요.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명사랑 약간 성격이 비슷해요. 단지 수량, 순서와 관련된 명사가 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언 볼게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동사, 형용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볼게요. 주로 서술어로 쓰이기는 하지만요.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언의 가장 큰 특징, 형태가 변한다. 형태가 변하는 거. 그래서 기본형이 있고요. 기본형에서 형태를 바뀌어서 쓰는 것을 활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형이 있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 주체를 서술하는 말로
절대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가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이냐 구분하는 팁은요. 기본형이 있느냐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로도 잘 모르겠으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언을 활용할 때 뜻을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그 뒤에 붙어서 다양한 형태를 변화하며 문법적인 의미 나타내는 역할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한다. 어간 개념과 어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형태소 그리고 단어 형성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본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받는다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검색하면 받는다라는 단어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왜? 받다라는 단어를 기본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다라는 단어 역시요. 한다라고 검색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왜? 하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쓴 게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쓰인다 같은 경우도 쓰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뒤에 가서 배우기 전 정확하게 쓰이다로 파생이 된 단어이기는 하죠. 즉 여기 부분 보면은요. 뒷부분에 있는 다로 끝나는 애들, 얘네들은 주로 활용을 합니다. 형태가 많이 변한다는 거. 그리고 어간어미 개념인데요. 이런 걸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실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보통 다를 제외한 앞부분을 어간, 그리고 어간 뒤에 있는 뒤에 붙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고 되어 있죠. 받다라는 단어를 기본형으로 봐서 받다, 받고, 받지, 받으면,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는데요. 이란 글자는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요. 얘는 실질적인 뜻도 가지고 있는 어미라고 하고요. 뒷부분에 붙어서 뜻을 조금 미묘하게 도와주는 애들, 얘네들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 개념, 그리고 기본형이 뭐 말하는 건지, 활용이 뭐 말하는 건지 이런 거 확실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형용사는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예, 이제 수식어입니다. 꾸며주는 말이고요.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주는 구실하는 관형사 부사를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로서 일반적인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활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본형 이런 게 없다는 것이고요.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말, 그리고 나머지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며주는 말 중에서 관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사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어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이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내요. 문장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 해준 단어로 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장 성분이랑 품사를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 끝났잖아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애들 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형어 이런 애들이 문장 성분이고요. 품사라는 것은 사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이런 거가 품사예요. 문장 성분은 어절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단어가 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문장 성분이고요. 품사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의 특성이,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품사입니다. 문제에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관계언, 그래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인다. 그 홀로 독립해서 쓸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한다. 단어의 정의는 홀로 독립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단어라고 합니다. 내 조사 같은 경우는 홀로 독립해서 쓸 수 없지만 체언 뒤에 붙어 쓰기 때문에 단어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 단 서술격 조사 2단은 활용한다. 종류에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다. 얘도 문제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개념은 쉽게 생각하면 명사 뒤에 붙어있는 는, 이가, 을, 의 이런 거인 거죠. 그래서 체언 뒤에서 뒤라는 명사 뒤에 있는 에라든지 단어라는 단어 뒤에 있는 로라든지 형태라는 명사 뒤에 있는 가라든지 이다, 는의 이거, 종류 에는 에서 에는
격조사와 해서 와, 보조사가 있다, 가 이런 것들이 조사이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것이 조사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에서 지, 없지만에서만 이런 거 조사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변하지는 변하다라는 기본형이 있는 동사인 거죠. 없지만도 없다라는 기본형이 있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동사, 형용사는 어간과 변하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는 거죠.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지 동사, 형용사에는 조사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애들이 조사. 역시 문제풀이에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독립어는 문장 안에서 다른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감탄사를 읽는 말입니다. 활용하지 않고요. 조사도 붙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 밑줄 친 단어와 같은 품사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장 성분할 때는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그랬었죠. 내 품사라는 것은 그냥 얘 하나의 성격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얘가 품사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품사 구분 도움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이 있다, 기본형이 없다. 기본형이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것이고요. 기본형이 없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관형사, 부사, 그 외에 뭐 조사나 감탄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기본형이 있다는 것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기본형도 없고 조사가 붙는다, 조사가 안 붙는다. 조사가 붙는 것은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조사가 붙지 않은 것은 주로 관형사나 부사예요. 근데 부사에 가끔 조사 붙는 형태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꾸밈을 해주는가, 꾸밈을 받는가 해서 꾸밈을 해주는 애는 주로 관형사, 부사. 그리고 꾸밈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를 조합해서 가장 성격이 비슷한 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가급적이란 단어는 기본형이란 게 없습니다. 가급적, 가급적이다 뭐 이런 거 없죠. 가급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쓰입니다. 즉 동사, 형용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란 단어에 은는 이가 을을 의 이런 거 붙여보세요. 가급적은 가급적이다, 가급적이, 가급적도 이런 식으로. 근데 조사가 잘 안 붙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도 아니고요. 가급적 끝내도록 해라. 꾸며주는 역할 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가급적 끝내라. 꾸며주는 역할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즉 관형사 아니면 부사이고요. 끝내다 라는 것을 소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 연습을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장엄한 이란 단어 볼게요. 장엄한. 장엄한 이란 단어는 장엄하다 라는 기본형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장엄하다 라는 기본형이 있고 장엄하다의 활용형 장엄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용언, 즉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은 헌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 해서 헌이라는 것은 기본형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끔 헐다라는 단어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헌과 헐다라는 것은 별개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형, 기본형 얘기를 하지 않고요. 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은는이가 을을 붙여보세요. 잘 안 붙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옷이란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 보이죠? 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네. 얘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니 어서 다녀오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서 기본형 없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은는이가 을에 조사 잘 안 붙습니다. 그리고 어서 다녀와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리고 명사가 아닌 다른 것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의 춤은 명사가 되죠. 가끔 여러분들이 질문해요. 춤은 추다라는 기본형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추다라는 기본형이 있는 게 맞는데요. 추다라는 단어에서 춤이라는 명사로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맞긴 하지만 춤이라는 명사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잘 붙어있는 거 보이죠? 조사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예, 명사, 대명사,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품사라는 것은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번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줬는데요.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팁은 자, 일단 기본형이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다라고 했었고요. 장엄 안에 기본형, 장엄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외에 다녀오너라의 기본형 다녀오다 여기다 해야겠다. 다녀오다. 그 다음에 좋다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할게요. 예, 기본형을 구분하시고요. 다를 제외한 앞부분이 어간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어간에다가 니은다. 니은다를 바로 붙여보세요. 그래서 니은다가 가능하면 동사고요. 불가능하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다를 붙이라는 것이 장엄, 한다, 다녀, 온다. 줬는요 는다로 넣어야 되죠. 줬는다 했더니 어색한 거 2개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니은다가 가능한 것은 동사가 되는 거고요. 니은다가 불가능한 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동사, 형용사는 구분이 됩니다. 그 외에 팁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팁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장엄한다. 이런 걸 현재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3번 마무리하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단어 중 같은 품사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볼게요. 홀레는 끝이 났다. 보통 은는이가 을를, 의 이런 거 조사인 거죠. 그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명사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맥이 풀린 듯해서 예, 품사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맥이라는 것 기본형도 없고 맥도 맥은 맥의 맥 또 뭐 있죠? 조사? 어쨌든 조사 잘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맥은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의존 명사예요. 명사는 원래 혼자 쓸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가끔 혼자 쓰이지 못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 은는이가 을을 조사 붙여서요. 풀린 듯이, 풀린 듯도, 풀린 듯은, 풀린 듯 또 뭐겠죠? 풀린 듯에 뭐 이렇게 조사 잘 붙는 거 보이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풀리다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는 거 보이나요? 풀린 듯 하면서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듯은 명사가 맞습니다.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 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죠. 명사니까 당연히 앞단어랑 꾸며 써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의존 명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조사 붙여보시고요. 관형어의 꾸밈 받는지 이 2가지 확인하세요. 사람처럼에서 처럼 역시 명사 뒤에 붙어서 쓰이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처럼은 조사가 되는 것이죠. 걸터 앉아 있었다. 걸터 앉아요. 기본형 걸터 앉다 인 거 보이나요? 걸터 앉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건 같이 해볼게요. 이따. 예, 봉제 영감은 사랑해서 손인우가 술을 나누고 있었고 봉이는 지쳐버린 신부에게 지쳐버린 역시 지쳐버리다 라는 기본형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고수를 먹으면서 오면서 고쳐준다. 청수는 일찍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이 원래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일찍부터입니다. 그래서 부터는 조사가 맞는데요. 일찍은 명사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릴 때 가끔 부사에도 조사가 붙는 형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일찍은 부사에 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찍은 조사가 잘 붙긴 하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풀린 듯, 풀린 일찍, 뭐 아름다운 이런 거 해볼까요? 아름다운 일찍, 그 다음에 신나는 일찍, 뭐 이런 거 붙어봤는데요. 잘 관형어의 꾸밈을 받지 못하는 거 보이나요? 그리고 일찍 보다.
일찍 일어나다 하면서 이거 말고도 다른 단어를 붙여보세요. 일찍 일어나다, 일찍 가다, 일찍 보았다. 이런 식으로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찍은 부사가 됩니다. 예, 지석원은 거나하게 술 마시고 있다. 거나하다는 기본형이 있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 문둥이들도 술이 취해서 신나게 문둥이 타령하며 춤을 추고 갔다입니다. 신나다 역시 기본형이 있고요. 춤을 추고 해서 여기에서 춤은 아까 얘기했었죠. 명사로 파생이 됐습니다. 조사가 붙었다는 건 얘는 명사. 추고라는 것은 그냥 추다라는 기본형을 가진 단어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 개념이라고 하고요. 억울합니다 같은 경우 억울하다라는 기본형이 있죠. 오래오래 사이소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봤더니 기본형도 없고 조사도 잘 안 붙고 오래오래 살다, 오래오래 보다, 오래오래 가다, 오래오래 잠들다? 뭐 이런 식으로요. 꾸며주는 역할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이죠? 명사 말고 다른 단어를 꾸민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벌써 나왔네요. 4번입니다. 신나다라는 것은요. 신나게라는 것은 신나다라는 기본형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요. 니은다를 넣어봐서 바로 동사 형용사 구분을 해볼게요. 걸터 앉다는 걸터 앉는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동사. 지쳐버린다. 금은 그만 지쳐버린다. 지쳐버린다. 너무 지쳐버린다. 가능하죠? 동사입니다. 거나한다. 술이 거나한다. 안 되는 거 보이죠? 형용사. 신나다.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가능한 거 보이실 거예요. 동사. 춤을 춘다. 가능한 거 보이시죠? 동사. 억울한다. 그는 너무 억울한다. 안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걸터앉는다, 지쳐버린다, 신난다, 춘다. 예, 다 동사가 되는 거고요. 거나하다, 억울하다 형용사가 됩니다. 예, 4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5번 넘어갈게요. 예, 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 중 명사를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예, 가, 나, 다라 되어 있고요. 일단 나와 다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과 뿐이 의존명사인데요. 의존명사의 특징,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 그리고 앞말과 띄어쓴다. 그리고 조사가 잘 붙는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라고 봤더니 관형어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리고 가능한 한은 가능한 한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또 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어쓰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웃을 뿐 같은 경우도 웃다라는 단어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관형어가 꾸며준다. 예, 역시 의존명사입니다. 웃을 뿐은 웃을 뿐이다. 웃을 뿐도 웃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사 잘 붙는 거 보이죠? 그리고 뿐이라는 것은 아마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워하셨을 거예요. 뿐이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의존명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로 쓰일 때는요. 당연히 앞단어랑 붙여 쓰셔야 되고요.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앞단어랑 띄어 쓰셔야 되죠. 그래서 뿐이 조사 쓸 땐 나는 너뿐이다. 나는 사랑뿐이다. 이런 식으로요. 의존명사는 뭐 웃을 뿐이다도 있고 나는 단지 슬플 뿐이다. 나는 단지 잠들 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똑같은 뿐이지만 얘네의 차이 보이나요? 얘는 대명사 그리고 명사 즉 체언 뒤에서 붙어서 쓰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면 얘네가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사이기 때문에 앞단어랑 붙였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명사, 대명사, 수서도 없을 뿐더러 슬프다, 잠들다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럴 땐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단어랑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뿐이 명사, 여기에서 웃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과 뿐은 모두 의존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가번, 라번 한번 볼게요. 아까 명사를 만들 때는 보통 음이나 기가 붙는다라고 했는데요. 음이랑 기가 붙는다고 무조건 명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춤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는 춤을 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춤은 명사이지만 여기에서 추다는요 그대로 동사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는 춤을 추다를요 그는 춤을
춤 이렇게 줄여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모양이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춤은 추다의 활용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추다의 활용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미음은 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춤, 그는 춤을 했을 때 춤은 서술 기능이 없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잖아요. 근데 그는 춤을 춤이라는 것은 서술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아니고요. 명사 모양을 하고 있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음은요.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춤은 명사로 아예 바꿔주었다 해서 명사화 전미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선 서술 기능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라고 되었는데 친구를 만나다 라는 서술 기능이 있다는 거 보이나요? 나를 보기 위해 같은 경우도 나를 보다 이렇게 서술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보다는요.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헷갈릴 때는요. 앞에 관형어 같은 것을 넣어줘 보세요. 그래서 춤과 관련한 관형어 아름다운 넣어볼까요? 그는 아름다운 춤을 되죠. 그는 춤을 아름다운 춘 안 되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춤을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춤 안 되는 거 보이죠? 그는 춤을 아름다운 춤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헷갈릴 때는 그게 명사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는 관형어를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예문에 밑주신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 1번 폼냥갈결 두루 사식을 두고 두루라는 단어가요. 기본형 없죠. 그리고 조사도 잘 안 붙죠. 두루, 두다. 꾸며주는 역할 주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혜택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풍성이 아낌없이 내리는 그래서 가장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가장 역시 기본형이라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풍성이 이런 식으로 단어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체현을 꾸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부사어가 되고요. 풍성이 아낌없이 아름답게가 문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두 개는 부사가 되고요. 하나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풀 때는 항상 기본형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풍성하다. 아낌없다. 아름답다. 예, 기본형이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기본형을 제외한 기본형에서 다르지 않은 앞부분이 어감 개념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감 개념이고요. 여기가 어미 개념입니다. 그런데 히와 이는요. 히와 이는 어미라고 하지 않고요. 전미사라고 합니다. 부사 파생해주는 부사 파생 전미사예요. 그리고 걔는 참고로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는 형용사이고요. 얘네들은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미와 전미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미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동사 형용사에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하면 풍성하게, 아낌없게, 나름 아름답게, 그리고 그 외에 하게, 그다음에 뭐 있죠? 사랑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슬프게 모든 동사 형용사에 개는 붙는 거 보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감 뒤에 붙는 어미의 성격을 가지는 거고요. 이나 히 같은 경우는요. 동사 형용사에 제한적으로 붙어요. 예를 들면 풍성하 이 아낌없이는 붙긴 하지만 아낌없히 이렇게 안 붙는 거 보이나요? 풍성하
이 이렇게 안 붙는 거 보이죠? 즉 개는 동사 형용사 모든 동사 형용사 어간에 붙지만 히와 이는 동사 형용사에 잘 안 붙어요. 일부 동사 형용사에만 붙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미사라고 하고요. 모든 거에 붙는 건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아름답다라는 기본형이 활용을 한 형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얘네는 풍성하다, 아낌없다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부사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풍성이나 아낌없이 같은 경우는 사전을 검색하면 부사로서 사전에 올라가 있고요. 아름답게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품사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팁 드린 것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형이 있냐 없냐 그리고 기본형이 있으면 동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니은다를 붙여 보아라. 그래서 잘 붙으면 동사 안 붙으면 형용사다. 그리고 기본형이 없네. 근데 조사가 잘 붙어 있네. 그러면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되는 거고요. 기본형이 잘 안 붙는다. 그러면 관형사 부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얘가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관형사 부사입니다. 근데 꾸며주는 역할 잘 안 하고 주로 다른 단어의 수식을 많이 받네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의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나머지를 수식하면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존명사 개념이 어렵죠. 의존명사는 앞단어랑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의존명사는 혼자 쓰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서 의존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의존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조사가 잘 붙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품사 구분하는 문제 계속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품사 관련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